일제강점기 하와이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탁본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을 찾는 탁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충남도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28일까지를 성금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황새를 추가로 들여옵니다. 해외에서 들여와 증식한 황새 중 현재 살아있는 개체는 250여 마리로 근친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과 후원도 잇따르고 있는데 현장을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을 찾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른바 탁본 프로젝트인데요.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탁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묘지. 사람들이 비석을 하나씩 닦아낸 뒤 조심스럽게 탁본을 뜹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타국에 묻힌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른바 탁본 프로젝트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교민사회와 국가보훈처가 추진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프로젝트엔 초기 이민자들의 후손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청소년들과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우 김승우 씨 등이 하와이로 직접 가 인물 한 명 한 명을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1923년에 돌아가신 거죠? 프로젝트는 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가운데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은 70여 명. 탁본을 통해 구체적인 공적이 확인되면서 백인숙, 오창익 선생을 포함한 12명이 지난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묘비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1대1로 하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박인숙이가 정확하게 뭐를 했던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의 삶이 담긴 탁본 49점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탁본은 공적 추가 규명과 역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잊힐 뻔한 무명 독립운동가들. 탁본을 통해 이제 분명한 역사적 기록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관련 부서에 구호금과 성금 모금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지진 피해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황새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황새를 들여옵니다. 예산군은 러시아와 일본 등 해외에서 들여온 황새 39마리가 400여 마리로 증식됐으며 현재 251마리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도입된 황새 개체군으로부터 증식된 만큼 황새들 간의 근친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도요오카시 효고현립 황새 고양공원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이후 황새 2마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무료 도시락과 1,000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1,000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당진시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 실습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최윤수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술보급과 최윤수 주무관입니다. 예, 주무관님.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어떤 실습 활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진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임대 농장을 활용해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선발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계약 전까지 당진시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네, 스마트팜 경영 실습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경영 실습 청년 농업인에 선정되면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배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의 위치는 당진시 성문면이며 스마트 규모는 2동입니다. 원예단지 내에는 열 공급시설, 용수시설, 미스트기, 저온창고, 프리바 환경제어가 설비되어 있으며 지게차, 리프트, 선별기, 무인방제기와 같은 농기계도 지원받게 되는데요.
시설물 사용료는 창업농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한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4일까지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최윤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동문 1동과 성남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하수관 설치와 노인 보호구역, 지하 통로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산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하수관로 사업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노인 보호구역과 지하 통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또 자문도 받고 또 서산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 숲공원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청양군은 1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우산 일원에 산림체험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